원고 측의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71세 수진 할머니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 한 채 없다는 이유로 며느리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결국 거실에서 뺨을 맞는 순간까지 이어졌죠. 누구도 할머니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남겨둔 한 서류 가방이 열리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집도 힘도 없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제3장 71세 전쟁을 시작하다. 며칠 후 수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순자에게 말해야겠다고. 남편이 남긴 서류를 보여줘야겠다고. 서류 가방을 들고 노인회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며칠 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어. 할머니는 순자를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보여줬어요. 순자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50억. 수진아, 이거 진짜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야. 나도 며칠 전에 발견했어. 순자는 서류를 계속 읽었어요. 병원 관련 서류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이건 큰일이야. 이거 가지고 변호사 만나봐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순자야, 난 나이도 많고 체력도 약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할 거 아니야?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싸우지 않으면 평생 짓눌려 살아. 며느리한테 맞고도 참고 살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고용원장이잖아.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 이 서류로 제대로 명의를 되찾아줘야 아들도 안전한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71세에 시작하는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순자의 말도 떠올랐어요. 지금 싸우지 않으면 평생 짓눌려 살아. 해가 떴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싸워볼게. 당신이 원했던 대로 당당하게 살아볼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섰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소개해준 김덕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75세셨습니다. 전직 회계사였어요. 은퇴 후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박수진 씨죠? 복순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서류 좀 봅시다. 김 어르신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제대로 된 증거네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김 어르신이 설명했어요. 보세요. 여기 병원 설립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년 이내 명예 이전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됐죠? 3년 됐어요. 그럼 아직 기한 내입니다. 그리고 이 50억 원대 지분. 이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김 어르신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연락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순자와 김 어르신이 함께였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박민정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어요.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누가 정리하신 겁니까? 제 남편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하신 분이셨네요. 이 정도 증거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할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박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만으로 충분합니다. 병원 설립 과정에서 대원 산업이 개입한 증거가 명확해요. 그리고 명예 이전 조건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고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견딜 수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자가 손을 꼭 잡아줬어요. 김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착수금은 800만 원만 주세요. 원래는 더 받아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꼭 돕고 싶어요. 할머니는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어요. 통장에는 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순자가 바로 대답했어요. 수진아, 내가 빌려줄게. 걱정하지 마. 순자는 1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간신히 8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박수진 씨,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변호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박수진 씨, 소송 접수됐습니다. 곧 상대방에게 통지가 갈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소송을 걸었다고요?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쳤어요? 집안을 망하게 할 거예요? 망하는 건 너희 집안이지, 우리 집안이 아니야. 며느리가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간청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모두 망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지금 내 병원은 내 이름도 아니야.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 내가 제대로 찾아주려는 거야. 아들은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싸울 무기가 생겼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71세 여성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4장. 가장 어두운 밤. 법원 첫 심리날이 되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김어르신, 순자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박가사돈 측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양측 변호사의 주장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의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있으나 실제 자금 흐름을 증명할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고 측에서 제출한 은행 대출 서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항변했어요. 판사님, 추가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심리까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리가 끝났어요. 법원을 나와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자와 김어르신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들었어요? 판사가 증거 부족이래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이 간청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모두 망해요.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싸우지 말고 그냥 참고 살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포기해야 하나? 계속 싸워야 하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순자와 김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했어요. 순자는 저녁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도와줬습니다. 김어르신은 매일 서류를 분석하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그분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당당하게 살아. 할머니는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남편의 메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깨달았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남편이 준비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바로 그 시각 순자는 동네 고급 한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홀 매니저가 VIP룸으로 손님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깥사돈이 부하 직원들과 VIP룸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VIP룸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증거 서류 원본을 없애야 해. 그 노인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말이야. 김덕수, 그 노인네를 협박해.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하죠? 건강 검진 결과를 이용해.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시간 끌면 돼. 순자는 계속 녹음했습니다. 잠시 후 바깥사돈이 VIP룸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주방 쪽을 흘금 봤어요.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깥사돈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 여자, 순자는 황급히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잡아! 바깥사돈이 소리쳤어요. 부하 직원들이 순자를 쫓아왔습니다. 순자는 골목길을 달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달리면서 김어르신에게 전화했어요. 어르신,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데 지금 경욱 씨 사돈이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 숨어. 내가 경찰 부를게. 순자는 골목 끝 작은 슈퍼마켓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순자를 안쪽 창고에 숨겨줬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슈퍼마켓 앞을 지나갔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순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핸드폰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수진 할머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수진아, 들어봐. 어젯밤에 녹음한 거야.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바깥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증거 서류 원본을 없애야 해. 김덕수, 그 노인네를 협박해.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정말. 수진아, 우리 이겨야 해. 꼭 이겨야 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김어르신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수진 씨, 이제 승산이 생겼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바깥사돈이 직접 증거 인멸을 지시한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순자야, 우리 이길 수 있대.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창밖을 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빛이 보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봤어요? 이제 이길 수 있어요. 71세 여성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났습니다. 이제 역전의 시작이었어요. 제5장. 당당한 승리.
며칠 후 법원에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순자가 목숨 걸고 녹음한 파일과 김어르신이 확보한 내부 문건이었어요.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박수진 씨, 증거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에 심리가 있어요. 할머니는 긴장되지만 기대되었어요. 두 번째 심리날이 되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김어르신, 순자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추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갓사돈 측 변호사들이 당황했어요. 판사님, 이 녹음 파일은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추가 증거가 매우 명확합니다. 피고 측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심리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법원을 나오자마자 박갓사돈 측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수진 씨, 합의하시죠.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세요. 3억 드리겠습니다.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7억 드릴게요. 그럼 10억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밝혀줘야 해요. 그날 저녁 박갓사돈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굴한 모습이었어요. 박수진 씨, 제발 합의해 주세요. 원하시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박갓사돈을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내 뺨을 때린 며느리 아버지죠. 당신 딸이 날 때렸어요. 집 한 채도 없는 주제라고 말했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때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의 모욕과 수치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 당신들이 선택한 거야.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섰어요. 순자와 김어르신이 옆에 섰습니다. 드디어 최종 판결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판결문을 집어들었어요. 원고 박수진 대 피고 대원산업 주식회사 사건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순자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본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 대원산업이 병원 설립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명의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 미지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할 것.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 넷째, 병원에 대한 명의는 원고에게 넘기도록 한다. 넷째,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김어르신도 박수를 쳤어요. 박갓사돈과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수진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침착해졌어요. 저는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이 사건을 속보로 다뤘습니다. 대원산업 불법 자금 지원 판결로 주가 90% 폭락. 71세 시어머니의 승리. 며칠 후 병원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간판 앞에 섰어요.
순자와 김어르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아, 진짜 해냈어. 순자가 축하했어요. 김어르신도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눌리지 않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당당하게 살게 됐어요. 아들도 이제 자유예요. 고마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환자 할머니가 수진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71세에 그렇게 싸우시다니 시원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에 순자와 함께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그 50억짜리 주식은 어떻게 했어?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다 정리했어. 병원 운영 자금으로 15억 넣었고, 이제 병원은 완전히 우리 거야.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 너한테 1억 줬잖아. 내가 없었으면 난 이길 수 없었어. 그리고 김 어르신이랑 센터도 만들었어. 나 같은 노인들 돕는 법률 지원센터.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내 집도 샀어.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야. 순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진짜 내 집.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나도 내 집이 있어. 집 한 채도 없는 주제라고 했던 그 말은 아무 의미 없어.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처음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 집이 있든 없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주식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무기였고 아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방패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것으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었어요. 순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집 한 채 없는 주제라는 말을 들었던 그 시어머니는 사라졌어요. 대신 당당하게 존엄을 되찾은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무너졌어요.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할머니는 순자와 함께 걸었어요. 나란히 웃으며. 이제 인생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진 할머니의 용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